외환시장이 거래량 기준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시장이에요. 여기는 지금 하루에 1조 달러라고 그랬는데 이게 더 큰 거로 이게 조금 통계가 좀 잘못된 거, 한 2, 3조 달러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외환시장은 외국 돈,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 돈, 대표적인 외국 돈은 달러죠. 그래서 외국 돈에 대한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있고 외국 돈에 대한 공급이 있다고 그러면 이 외국 돈에 대한 달러에 대한 수요와 달러에 대한 공급이 만나서 외국 돈에 대한 가격, 외국 돈에 대한 가격이 어떤 식으로 표시될 것 같아요? 달러 가격이 어떤 식으로 표시됩니까? 달러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표기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달러당 1,150원 뭐 이런 식으로 외국 돈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이 바로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가격인데 이 외국 돈, 외환시장에서의 가격은 환율인데 그게 바로 외국 돈의 상대적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 외환시장이라고 특별히 다른 시장이 아니다.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달러에 대한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대신 그 가격이 환율로 표시가 돼요. 외국 돈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 그렇게 표시가 되는 시장이 외환시장인데, 이제 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주식 채권보다도 제일 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요때는 이제 외환위기 때라고 봐야죠. 외환위기 때고, 안정되다가 금융위기 때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뭐 말하자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요거는 이제 미국 달러의 움직임이에요. 지금 달러는 장기적으로 지금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그 달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나중에 이제 차차 또 그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테니까 이 앞선 그림이 이제 그 바스켓 통화라는 거는 이제 그 외국의 그 중요한 통화들이 많이 있는데 유로나 뭐 자페니스 옌이나 뭐 브리티시 파운드나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바스켓에 담아서 그것 대비 달러 환율을 보고 그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80년대, 85년도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긴 있습니다. 이 이후로 장기적인 추세는 지금 달러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환율은 왜 중요하냐? 개인 소비 생활과 기업 활동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여러분들이 뭐 유학을 간다든가 그러면 한국 돈 내고 외국에서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죠? 미국으로 유학 가면은 달러를 부모님이 송금을 해주든지 자기가 달러를 벌어서 학비를 내야 되는데 달러 가치는 어때요? 우리나라 1달러당 1,500원 할 때랑 1달러당 1,000원 할 때랑 그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학비 부담이 다르겠죠. 외국에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개인 소비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환율이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은 더하죠. 수출하고 수입할 때 그 수출 수입 상품의 그 가격 경쟁력이 환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죠. IMF 외환위기 때 수입업자들 다 망한 거 아세요? 달러당 1,000원씩 하다가 달러당 2,000원으로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물품값으로 수입대금으로 10억만 준비하면 됐는데 2,000원으로 2배가 뛰니까 20억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뭐 사업 못하는 거죠. 그게 하여튼 뭐 환율이 기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는 뭐 중요한 얘기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요 그림을 이제 끝으로 더 소개를 한 거는 지금까지 설명한 건 요 직접 금융시장 얘기를 한 거고 금융기관을 끼고 하는 거는 요거 간접 금융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금융기관 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금융기관 경영이라는 수업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대신 그 중앙은행과 그 통화정책 이게 조금 밑으로 잘못 떨어졌는데
요 내용은 여기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요거 하고, 파이낸셜 시스템의 구조, 이 내용 하고, 그 다음에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요 내용은, 이 금융시장론에서는 공부를 안 하고, 대신 여러분이 금융기관 경영론 수업 들을 때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금융혁신은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간단히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를 하면 금융시장이 뭐냐, 왜 금융시장 공부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금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하여튼 금융기관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중간에 투쟁의 역할을 한다.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면서 사실은 금융시장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금융기관의 그 존립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주제가 이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강조는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업이 여기까지입니다.